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교정시설 동사자 7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홍성교도소에선 현재까지 모두 30명이 확진됐습니다. 당진 탑동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장례 조의금 2천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당진시 복지재단은 기부금을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수소 특허단지를 조성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단 승인이 고시되면 2023년부터 산단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토지와 건물 보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 태안 경렬 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확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도는 13일 하루 동안 203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홍성 43명, 천안 20명, 보령 13명, 계룡 10명 등입니다. 특히 홍성에선 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등 28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목욕시설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까지 15,255명입니다. 홍성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동사자 7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2,500여 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한 결과 여성 수용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홍성교도소에선 직원 3명과 수용자 27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홍성교도소에서 동일 집단 격리됐으며 미확진 수용자 197명은 대구교도소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법무부는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3차 접종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진 탑동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역민들은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조의금을 기부하면서 지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탑동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움을 담은 꽃다발은 여전히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족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당진시 복지재단을 찾아 조의금으로 받은 2천만 원과 편지를 건넨 겁니다. 유족의 편지에는 재단을 통해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소 정이 많아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아들을 생각해 기부를 결정했습니다. 재단에서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후에 재단의 모든 것을 다 일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복지재단은 기부금 사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유족 측의 뜻에 따라서 당진 관내에 있는 아동에서부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탑동교차로. 교차로에는 보행신호 시간이 늘어나고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 설치가 논의되는 등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뒤늦은 대처로 한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차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헬로TV 뉴스 정호석입니다. 우리나라 최서단에 위치한 태안 경렬 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확보됐습니다.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신규 연안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 결과 경렬 비열도가 해양 영토 관리를 위한 지리적 최적지로서 개발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렬 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되면 영해 분쟁과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한 부두 등 선박 접안 시설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 지정 고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돈군 청양군수는 14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에서 수소 특화 단지에 수소 연료 전지와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고부가 가치 정밀화학 분야 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단 승인 고시 후 2023년부터 산단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토지와 건물 보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 이주 대책으로는 10가구 이상이 이주자 택지 입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양군과 충남도는 2025년까지 비봉면 신원리에 900억 원을 들여 청양 일반산업단지를 수소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당진시는 지속가능 발전 정책 분야에서 선도 지자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올해의 운영 성과를 짚어보는 사례 공유회가 열렸는데요. 네, 당진시 이동원 지속가능 협력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네, 먼저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가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부터 시작한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 이 사업은 5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모여서 실제 생활공간 속에서 발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고 이를 직접 실행하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당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연속 참여가 8팀, 신규 참여가 5팀, 총 13개 공동체가 참여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그동안의 진행 과정과 성과 및 소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 버전 2.0 사례 공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분야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성과나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사례 공유회에서는 2021년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 지난 1년간의 활동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13개 공동체의 활동 기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특별 영상도 함께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당진시 윤동현 부시장님의 축하 말씀과 수료증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13개 공동체에서 직접 진행한 성과로는 토종 씨앗 보존과 홍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자서전 출간, 치유의 원예 프로그램과 업사이클링, 지속가능 발전 교육 영상 촬영과 업로드, 그리고 삽교천에 서식하는 조류 설명판 제작과 면천지역 마을 장터 개최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올해 지속가능 발전소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시면서 더 나은 당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과 영상을 활용해 모든 팀들이 성공적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참여하는 공동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팀원들 간에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당진을 만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지속가능 발전소 운영 성과 관련해 이동원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가 국도비 4억 원을 들여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를 2022년에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12일 굿모닝 충청 취재 결과 이번 대회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이 2022년 충남도 본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일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김명숙 의원은 지난 8일 예결특위에서 경상적 경비, 행사 경비를 2월할 수 있나라며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도가 올해 열지 못한 윷놀이 대회를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 명시 2월을 요청했으나 이달 7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추진 계획 변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도에 접수됐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2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세우지 않았다. 이제 와서 2월 하겠다고 하지만 문체부는 그럴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와 문화재단은 국도비 총 6억 원을 들여 윷놀이 대회와 학술 행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교류와 함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윷놀이가 충남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데다 여타 대회와는 달리 실력보다는 운이 따라야 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져 왔습니다. 과연 전국에서 윷놀이 대회를 위해 충남까지 올 사람이 있을지, 각 지역별 대표성은 어떻게 부여할지 등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800원입니다. 연탄 한 장의 가격인데요. 연탄값이 오르면서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이웃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에 나섰는데요. 당진 지역 취약계층 3가구를 방문해 손에서 손으로 연탄 1,200장을 옮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화재 경보기인데요. 화재 경보기 덕분에 80대 할머니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15분쯤 태안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요. 당시 잠들어 있던 할머니는 화재 경보음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암심 서비스인 유케어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인데요. 충남소방본부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나 가스 누출과 화재 상황을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도가 서해안권 초강력 대기질 개선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한 이번 사업은 서해안권 대기오염 배출량을 저감하고 시도 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맺은 3개 시도는 앞으로 412억 원을 투입해 12개 세부 사업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오염 행위 집중 단속과 대기오염 통합 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 서해안권 대기환경관리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사과원의 동해 피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국내에 가장 많이 보급된 사과나무 종이 다른 종보다 동해 피해에 약해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동해 피해를 입은 나무는 나무좀이 추가로 발생해 과실 생산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나무의 첫 번째 가지까지 흰색 수성 페인트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뿌려주거나 붕대와 단열재로 감싸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군의 내년 본 예산이 7,6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68억 원, 3.6%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기초연금 646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86억 원,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 세상 조성 92억 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59억 원 등입니다. 예산군은 코로나19 시대 일상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예당호와 덕산 온천권역 관광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는 트로트가 연상되는 신나는 멜로디와 반복되는 가사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당진에서이며 가사에는 당진 특산품과 명소가 등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